반갑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부동산 인생복덕방 공인중개사 최현식입니다. 오늘은 대전 광역 서구 월평동에 위치한 다가주택 경매매물 보러 왔습니다. 대지 면적 68.04평, 건물 면적 112.88평, 최초 감정가 11억 1,088만 4,500원에 감정이 된 매물이고요. 건물 연식 2017년식입니다. 월평역과 갑천역 사이에 있는 매물이고요. 건물 외부 내부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는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고요.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하지만 보기 드물게 월평동에서도 주차가 괜찮은 매물인 것 같아요. 일단 건물 연식이 17년식이라서 일부 노후는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측면은 드라이비트 마감이고요. 세대수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주차는 5대 정도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많으면 6대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세대수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입구에 이렇게 택배, 무인 택배함도 운영 중이고요. 천장은 일부는 또 편백나무도 사용을 하셨네요. 입구에 보니까 색이 좀 바른 곳은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측면이고요. 측면은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죠. 거주는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반대편도 그렇고 여기 도시가스 배관도 보니까 거주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거주 여부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비에 있을 때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그죠? 동파도 우려가 되고 오히려 거주를 많이 하시면 관리가 또 그만큼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거주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전실이고요. 엘리베이터는 따로 없습니다. 여기 101호는 현재 세입자가 있는 곳으로 되어 있네요.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전부 다 타일로 되어 있어요. 복도는 2층 4가구고요. 좀 특이합니다. 현관문이 일반 방화문에 우드를 이렇게 덧대 놓으신 것 같은데 좀 특이하네요. 대지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도는 좀 좁은 편이고 여기는 이사하시다가 찍혀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17년식이지만 복도 컨디션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층인데 3층은 3가구입니다. 현관문이 적용이 안 되죠, 그죠? 방어문 위에 이렇게 또 우드를 이만큼 대놓으셔서 타일 깨지거나 한 곳은 안 보이고요. 마지막 층은 준세대 같아요. 네, 반대편 옥상도 있는데 옥상은 보긴 좀 힘들 것 같고 일단 내려가겠습니다. 가구수가 좀 아쉽네요. 건물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아 보이는데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도 좀 아쉽습니다. 가구수 총 9가구고 건물 17년식. 건물 내부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가구수가 좀 적은 게 아쉽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사무실 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장 확인 잘 하셨습니까? 경매자 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5 타경 3814번이고요. 본 사건의 매각일은 2026년 3월 3일입니다. 소재지 대전 광역시 서구 월평동 460번지고요. 경매 대상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건입니다. 토지 면적 63.04평, 건물 면적 112.88평, 최초 감정가 11억 1,088만 4,500원이고요. 현재 30% 떨어진 최저가 7억 7,761만 9천원에 입찰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월평역, 갑천역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차인 현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차인 현황입니다. 말소 기준권리 2017년 6월 2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권리에 되어 있고요. 말소 기준권리보다 앞선 세입자 없으므로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현재 임대차 현황을 보면 2천에 35만원, 6,500만원, 8천만원, 1억 2천만원, 2천에 40만원, 500에 38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수익률 계산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 등기부 현황입니다. 말소 기준권리 2017년 6월 2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권리가 되겠고요. 말소 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것들은 전부 소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토지 등기부 현황입니다. 말소 기준권리 2016년 11월 10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권리가 되겠고요. 말소 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것들은 소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건축물 현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물 현황입니다. 대지 면적, 연면적 확인하셨고 주용도 단독주택입니다. 사용 승인일자 2017년 6월 1일이고요. 총 4개 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 사무소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1.5룸으로 운영하고 계신 것 같고요. 2층에 4가구, 3층에 3가구, 4층에 1가구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적으로 장점이 많은 매물입니다. 지도 보면서 입지 조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물 위치 월평동 460분지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지도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월평역과 갑천역 사이에 있습니다. 월평역과는 도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약 300m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월평동 사람들이 많이 찾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성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대덕 연구단지에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위쪽으로는 카이스트도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둔산 생활권과도 아주 가깝습니다. 이동이 아주 편리한 1호선으로 둔산 생활권을 그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위치라고 보고요. 오늘 매물 인근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비롯해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아주 잘 갖춰진 동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월평동 매물 많지 않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식이 17년식이지만 월세 세팅만 잘한다면 꾸준한 임차 수요 생길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면 보면서 구성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6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주 출입구는 바로 진입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 사무소가 한 개가 준비가 되어 있지만 전형적인 1.5룸의 형태로 보이고요. 여기는 거실이고 여기가 아마 주방일 거고 여기는 방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는 총 6대가 가능한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층 도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층입니다. 2층에는 1.5룸만 4개 호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4개. 보시면 전부 다 방과 거실이 분리가 된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1호, 3호 라인, 1호, 4호 라인은 조금 작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여기도 거실을 분리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정미투의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층은 조금 다릅니다. 3층 도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층입니다. 2층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이즈의 1.5룸이 2개 호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투룸이 1개 호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은 이만큼 사용하고 방이 2개,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주방을 거실만한 사이즈로 또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정투룸의 구조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미투 정투룸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세입자 선호도가 정투룸 정미투가 훨씬 더 높습니다. 구조가 좀 다른 1.5룸과 투룸이 있기 때문에 정투룸 같은 경우에 세입자들이 많이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투룸 정미투는 세입자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4층 도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층입니다. 4층은 이렇게 해서 투룸으로 1개 호실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복층 투룸입니다. 여기는 개인 단독 테라스로 이용하고 있을 것 같고요. 방이 1개, 2개가 있고 여기는 거실 공간, 여기는 주방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단에서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왔는데 들어가면은 이렇게 해서 복층 형태로 위층을 사용하고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주인 세대급 복층 투룸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층을 어떤 형태로 쓰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룸의 금액을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 안방에 따로 화장실이 있는 거 보면 주인세대급에 근접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본다면 1.5룸이 7가구고요. 투룸이 2가구입니다. 복층 투룸 포함해서 2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총 9가구인 다가구주택인데 요 내용대로 예상임대 수익 한번 뽑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예상임대 수익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5룸, 총 7개 호실 준비가 되어 있고 1층 상가도 1.5룸으로 보고 잡았습니다. 500에 50만 원으로 잡았고요. 2017년식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투룸 2개 호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60으로 잡았는데 마지막 층은 복층 투룸 주인세대급입니다. 그 위쪽 복층 구조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본다면 보증금은 총 5,500만 원 회수가 되고 월세는 470만 원 발생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근 거래 시세 같이 한번 체크해 보고요. 예상 입찰가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근 거래 시세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물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2017년식 63평인 매물입니다. 오늘 매물 최저가 기준으로 본다면 평당 약 1,234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금액 기준으로 매물을 좀 살펴봤습니다. 21년도에 거래된 매물이고요. 2002년식 104평인 매물입니다. 21년도에 13억에 거래가 됐는데 매매가는 평당 약 1251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매물도 역시 93년식 104평인데 똑같이 21년도에 13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쪽 매물 같은 경우에는 2011년식 117평, 21년도에 19억에 거래가 돼서 평당 약 1623만 원으로 확인이 되는데, 오늘 매물 같은 경우에는 2017년식이기 때문에 1233만 원은 1234만 원은 경쟁력이 있다라는 금액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거래된 것도 18년식입니다. 67평, 오늘 매물과 아주 유사하죠. 10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평당 약 1562만 원에 거래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는 좀 힘들었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매물,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17년식 63평, 오늘 매물과 가장 유사한 매물인데 17년도에 9억 2,500만 원에 매매입을 하셨습니다. 평당 약 1,466만 원에 건물을 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1,664만 원에 매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1,234만 원은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24년도 11월 달에 거래된 94년식 13평의 매물도 24년도에 8억 2천만 원이 거래가 됐고요. 평당 약 1,116만 원에 거래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입찰 계획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예상 입찰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 입찰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감정가가 11억 1,088만 4,500원이고요. 현재 30% 떨어진 최저가 7억 7,761만 9천 원에 입찰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2017년식 9가구인 상가주택이고요.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상 입찰가는 최저가 기준으로 잡았고요. 7억 7,800만 원 기준으로 신탁대출 80% 이용하시게 되면 6억 2,200만 원의 대출을 일으킬 수 있고 4.8% 금리 적용을 한다면 매월 이자는 248만 8천 원입니다. 제가 안내드린 대로 예상 임대차를 계획하게 된다면요. 보증금 총액 5,500만 원 회수가 되고 월 수익은 470만 원 정도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470만 원에서 이자 빼고 나면 월 순수익은 220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상 입찰가 기준 취득세 기타 비용 3,5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개씩 빠뜨려 먹는데 3,500만 원이고요. 3,500만 원을 포함한 초기 투자금은 약 1억 9천만 원 정도 되고 보증금 회수가 되면 실투자금은 1억 3,6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로 본다면 25%의 수익률인데 가구 수가 적은 매물이면 매물일수록 이자 비율은 조금 낮추고 월 순수익을 올려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물도 역시 월 순수익보다 이자가 많은 부분이고 가구 수도 9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투자금 1억 3,600에서 조금 올리셔서 이자를 조금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현재 월세 조정은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작은 1.5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내려서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려서 받을 수는 있지만 올렸다 내렸다는 폭이 이 470만 원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예상 입찰가를 고민해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월평동 굉장히 메리트 있는 위치라고 보고요. 구축들도 지금 허물고 신축을 또 짓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괜찮은 위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월평동 매물레시 저인생 목덕방에 대리점을 맡겨주신다면 대리입찰부터 명도까지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과 좋은 매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